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고의 신비 재무제표 생성 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명지패스연에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누가 대표이사입니까? 김명주 씨한테 전문 경영한테 맡긴 거죠. 자, 얼마를 조달했었죠? 자, 주주 5명이 10만원씩 50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자기 자본으로. 타인 자본으로 은행에 30만원을 빌려서 총 얼마를 조달한 거죠? 80만원을 조달을 했고요. 이 돈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 보증금 30만원과 의류 재고 40만원과 여유자금 10만원 해서 총 자금의 조달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만원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회사의 자산, 다시 말하면 자금의 운용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만원이 돼서 자, 조달된 자금이 그대로 투자가 되니까 두 개는 같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건 저번에 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 내용을 한번 재무제표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단계가 바로 회사의 창업 단계예요. 자, 가정을 할게요. 원래는 이제 회사를 꼭 1월 1일에 만드는 건 아니지만 1월 1일에 회사를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이미 공부한 것처럼 회사의 재무의 상태,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고, 재산 다른 말로 자산이라 그랬죠. 빚, 부채는 얼마가 되는 거며, 내 돈, 자기 자본은 얼마가 되는지 순자산, 이걸 표시하는 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표를 만들 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약속이라서, 또한 여러분 이 약속은 국제적으로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설명드린 내용이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여러분 약속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적도록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오른쪽 위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뭘 적게 돼 있냐면, 오른쪽 아래에다가는 여기는 자기 자본을 적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전 봤던 그 사례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면 내 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타인 자본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타인 자본 부채를 적는 거고, 여러분 여기는 자기 자본 내 돈을 적는 그런 단위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 자, 자금의 조달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거 가운데 요 찍었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겠지만, 자, 인문 중에서도 오늘 같은 시간은 세 번째 강의라 더 인문이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쫙 잘라서 오른쪽에다가 위에다가는 타인 자본, 아래다가는 자기 자본을 쓰게 돼 있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왼쪽이 자금의 운용이에요. 자금의 운용이라는 건 여러분 좀 전 봤던 것처럼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의류 재고나 보증금이나 현금 같은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운영적인 재산인 자산을 표시하게 돼 있다 보니, 핵심은 왼쪽에는 자산을 표시하고 오른쪽 위에는 부채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는 자본을 표시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따라서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은 항상 어떻다는 겁니까? 항상 두 금액은 같아지게 돼 있다. 여러분 정도까지. 항상 이 두 개의 금액은 같아지게 돼 있다 정도면 기억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제 양식만 보여준 거니까, 좀 전 실제로 명지패스연이 돈들을 조달을 막 했잖아요. 어떻게 여기 표시가 되나? 요 양식에 그대로 한번 맞춰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 양식을 보여드렸으니까, 자, 구체적으로 창업 단계에서 아까 김명지 씨 회사의 표시를 한번 재무상태표에다 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은 뭐였습니까? 자금의 조달이었고, 왼쪽은 뭐였습니까? 자금의 운영이었고, 다시 표에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냥 1월 1일자 회사를 만들었다는 가정이에요. 여기 뭐였습니까? 부채였으니까 아까 얼마 빌렸습니까? 회사는 아까 얼마를 빌렸냐면 30만 원을 빌려왔죠. 30만 원 그대로 적어주고요.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빌린 돈이잖아요. 빌린 돈. 그런데 빌린 돈이라는 용어보다는 한자로 차입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차입금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빌린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용어를 쓸 때는, 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자에 기반한
용어를 정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저 끝에 부분의 강의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돈을 얼마 집어넣은 거죠? 내 돈을 자 30만 원을 내 돈을 50만 원을 집어넣었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거냐? 내 돈이지만 좀 전문 용어로 자본금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다시 말하자면 용어는 그냥 대충 지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달된 합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뭐 했습니까? 뭐 했냐면 금고에 현금이 10만 원 남아 있었고요. 자금의 운용. 뭐 했냐면 의류를 샀잖아요. 물건 팔려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재고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재고 자산 아까 얼마치 취득을 했습니까? 여기에 40만 원치 취득을 했죠. 보증금을 얼마 냈죠? 이 보증금을 임차 빌릴 때 낸 보증금이다 라고 해서 임차, 빌릴 차, 빌리면서 낸 보증금이에요. 이게 아까 얼마가 들어갔냐면 30만 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조달된 자금과 운영 중인 자산의 금액은 같게 돼 있는 거죠. 항상 이 두 개의 금액은 이렇게 80만 원과 80만 원으로 같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월 1일에 세팅을 한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사 세팅을 했으니까 장사해야죠. 다른 말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1년의 경영의 성과로 이어지는 손익계산서를 볼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AT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 이 계정 과목이 아직은 약간 낯설 수 있는데요. 그냥 어떤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이름을 말하는 거다 정도는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할게요.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여러분 얘는 뭘 말하는 거죠? 갚아야 될 빚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이 있었고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죠. 여러분 얘는 부채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이 중에서 부채가 뭐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게 아직 우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뚱맞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한번 보세요. 차입금. 아까 공부했네요? 이거 뭐였죠? 빌린 돈이잖아요. 통상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타인한테 빌리기도 하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이잖아요. 자, 옳은 것은 바로 답이 1번이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선급금. 한자잖아요. 선, 미리, 급, 줄. 미리 준 돈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돈을 준 거니까 느낌상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빚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내가 미리 준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산입니다. 또 한편 미수금, 한자로 미수. 미수가 뭐예요? 못 받았다. 받을 수 아닐 미. 그러니까 받지 못한 돈. 뭔가를 팔고 외상으로 돈을 받지 못한 거니까 이것도 내가 돈을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에요. 단기대여금, 대여금이 뭡니까? 빌려준 돈이잖아요. 내가 들고 있던 재산을 빌려줬어. 그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얘도 자산입니다. 다만 단기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받을 걸 말하는 거고요. 유사한 걸로 장기 대여금은 늦게 받을 만한 돈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차입금, 선급금, 미수금, 단기 대여금의 의미를 묻는 그런 문제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얘는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 단계 재무제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재무상태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죠? 자, 장사를 어떻게 했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경영의 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게 명기표시의 영업의 결과인데, 자, 이게 일단 아직 이게 시작이니까 여러분 모든 거래는 현금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던 가정하에서 공부를 할게요. 그게 이해가 편하니까. 사실은 실무에서는 외상거래를 합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심플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현금 거래다라는 가정입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의류를 사다가 80만 원어치 판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구매한 재고가 40만 원이었잖아요. 40만 원어치 이렇게 창고에 쌓아놨는데, 자, 그거의 원가, 그 중에 35만 원치가 팔린 거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35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80만 원에 판 거죠. 얼마 마진이 남은 거야? 이익이 남은 거예요? 35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빼면, 자, 이걸 빼면 45만 원을 벌어들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또 한편 직원들 급여를 10만 원을 줬고요. 자, 또 한편 사무실 월세로 5만 원을 냈고요.
또 한편 은행 차입금 이자로 얼마를 낸 겁니까? 2만 원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히 한번 빼보면은요,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80만 원어치 팔았죠? 근데 이 물건값이 35만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급여를 또 10만 원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월세를 갖다 얼마를 준 겁니까? 5만 원을 준 거잖아요. 또 한편 은행 차입금 이자를 2만 원 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쓴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줄을 맞췄잖아요. 회계는 이제 숫자를 쓸 때 막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을 맞춰서 쓰는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자, 이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0만 원에서 얼마를 빼는 겁니까? 35만 원 빼고요. 자, 10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2만 원 빼고 나면은요, 여러분 이 금액이 28만 원이 남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도 결국은 이 회사의 이익이, 벌어들인 이익이 28만 원인 거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보기 좋게 쫙 표시한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손익계산서라고 불렀죠. 손해 본 돈, 이익, 벌어들인 돈에 계산하는 표다. 여러분 요거를 한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익계산서는 요런 양식이에요. 좀 전에 재무상태표는 1월 1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표시해 줬잖아요. 그날 기준에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내역이니까. 근데 여러분 얘는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상 1년이거든요. 그 1년 동안에 이렇게 팔고 비용 쓰고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매출을 적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저게 꼭 매출로 안 해도 되고요. 판 금액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좀 없어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용어를 정할 때는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용어를 정하다 보니 자, 요 매출은 그냥 판 돈은 일반적으로 매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판 거에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판 이익이 남아.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급여 줬죠? 임차료 썼죠? 월세 냈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는 금액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영업에서 이익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자를 줬잖아요.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라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80만 원 매출을 했었죠? 그대로 적어 볼게요. 매출 원가가 35만 원인데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희한하게 이제 회계에서는 괄호나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빼기를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내가 판 물건의 금액에서 원가 빼면 80만 원 빼기 35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45만 원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 자, 내가 매출에서 난 이익이다 라고 매출 총이익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급여가 아까 10만 원 나갔었죠? 자, 급여가 10만 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차료가 5만 원 나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사에서 번 돈은 45만 원에서 자, 15만 원을 빼고 나면 장사에서 번 돈은 영업에서 30만 원을 벌어들였는데 영업과 관련 없이 따로 내가 돈 빌린 것 때문에 이자를 써야 되잖아요. 이자를 얼마를 썼냐면 아까 2만 원을 썼죠? 2만 원을 쓰고 나면 궁극적으로 내가 장사에서 번 돈은 28만 원이구나. 요렇게 표시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자, 그 순서를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돼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산회계 2급이라도 공부를 들어갈 때 내지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실제로 수업할 때 그때 요 양식들은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냥 흐름상 일단 원가만 빼가지고 매출할 때 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각종 관리 같은 것들 들어가는 이자나 월세를 다 내고 나면 장사에서 번던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영업과 관련 없는 이자 준 것들 빼서 계산하는구나 정도 흐름만 이해하면 되고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명지 패션이 1월 1일 날 회사를 창업해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다? 28만 원을 벌었구나.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요 내용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그 출제됐던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땡땡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 여러분 모르는 용어가 막 나왔네요. 합계 잔액치산표 모르는 용어지요? 현금흐름표 처음 들어봤지요? 우리가 아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인데 이렇게 경영의 성과를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이잖아요. 뭡니까? 바로 손익계산서죠. 자, 전산회계 이것 같은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손익계산서는 뭘 표시하는 겁니까? 경영의 성과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에 해당하는 수익과 쓴 돈, 비용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거랍니다. 따라서 매출액, 아까 물건 팔 때 들어온 돈, 수익에 해당하는 거죠. 당연히 구성 항목입니다. 영업의 비용, 아까 여러분 영업의 비용 안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자 낸 비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비용이니까 이것도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판매관리비, 아직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좀 전 봤던 급여라든지 월세 냈던 임차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회사가 물건을 파는데 관리할 때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관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역시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본금 아까 뭐였죠? 이거는 내가 투자한 내 돈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거 자기 자본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본은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아까 어떻게 공부했냐면 여기는 회사가 운영 중인 자산이고 여기는 타인 자본 부채인 거고 여긴 내 돈인 자본인 거잖아요. 여러분 얘는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재무상태표인 거예요? 여러분 얘는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본금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무슨 항목입니까? 재무상태표 하는 항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명지폐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월 1일자에 재무상태표를 보여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 말까지 1년간 장사를 했죠. 그래서 아까 얼마를 벌었습니까? 이익이 28만 원이 났죠. 그럼 여러분 연말이 된 12월 31일에는 회사의 재무의 상태가 1월 1일자 창업 당시랑 동일할까요? 좀 바뀔까요? 느낌상 당연히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창업 1년 뒤 재무상태표를 표시를 한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얘를 표시하기 전에 자, 보시는 것처럼 항목들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1월 1일자에 이 명지패션이 얼마의 현금을 들고 시작했습니까? 10만원까지 시작했죠? 아까 보면 80만원 조달을 해서 보증금 30만원 내고 재고 40만원 내고 10만원 남은 돈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현금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좀 전에 물건을 팔아 돈을 받았죠. 급여 줬죠. 받은 돈과 쓴 돈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돼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치 가계부랑 매우 유사한 내용이죠. 이 양식이랑 매우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양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짜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돈, 얘는 플러스 항목일 거고요. 얘는 나간 돈, 마이너스 항목일 거고요. 잔액이 되겠죠? 아까 최초에 이 회사가 얼마에 시작을 했습니까? 10만 원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매출을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80만 원이 들어왔죠. 여러분 그러면 10만 원이 있던 돈에서 80만 원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로 바뀔까요? 90만 원으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급여를 줬죠? 급여를 아까 얼마를 줬냐면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잔고가 얼마로 바뀔까요? 9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줬으니까 80만 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얼마가 나갔냐면 임차료가 5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80만 원에서 5만 원을 줬으니까 얼마가 바뀔까요? 75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자도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2만 원을 또 지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73만 원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는 이 현금의 잔액이 얼마로 바뀌느냐? 자, 73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금액 73만 원. 자,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요것만 바뀌고 끝나는 걸까요? 재고자산 같은 것도 금액이 바뀔까요? 재고자산도 아까 40만 원치 샀잖아요. 팔았잖아요. 금액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재고자산이 얼마가 되는 건가? 기말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양식도 비스무리합니다. 여기다가 수입,
더하는 금액이죠. 자, 나가는 금액이죠. 잔고라서 이 회사는 기초에 얼마로 시작을 했냐면 이 회사의 재고자산의 기초 금액은 자 40만 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한 금액이죠. 근데 중간에 얼마를 팔았습니까? 35만 원어치를 팔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적어주는 거예요. 얼마가 남는 겁니까? 5만 원이 남죠. 그래서 다음 연도로 12월 말 기준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재고자산은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금의 자산이 금액이 얼마로 바뀐다 그랬죠? 현금 금액이 아까 73만 원으로 바뀌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얘가 10만 원에 시작했었잖아요. 이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새로 남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재고자산도 얼마에 시작했었으니까 40만 원에 시작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35만 원치 팔아먹었으니까 기말에 얼마가 남는 거죠? 5만 원이 남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최초의 재무상태표의 그 금액들 중에서 다시 말하지만 현금이 73만 원으로 바뀌고 재고자산이 5만 원으로 바뀐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12월 31일자에 바뀐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창업 1년 뒤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봤던 그 양식이고요. 날짜가 이제 바뀝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1월 1일이었지만 지금은 끝나고 12월 31일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얘는 타인 자본인 부채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내 돈인 자기 자본, 자본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요, 다 합쳐서 얘는 자산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자금의 조달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자금의 운영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씩 맞춰볼게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차입금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얘는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차입금을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3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본금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자본금은 최초 시작할 때 내 돈을 50만 원을 내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기 제가 칸을 하나 비워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회사에 발생한 이익. 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28만 원이었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회사가 궁극적으로 벌어들인 이 돈은 누구 건가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은행이 빌려준 돈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주가 투자한 돈인 거잖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은행이에요? 둘 다예요? 여러분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은행은 그냥 돈을 빌려준 제3자일 뿐이고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 이익을 차입금 칸에 써야겠어요? 요 자본 칸에 써야겠어요? 자본 칸에 써야겠죠? 주주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는 거냐? 28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을 뭐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여기에 지금 이익이 남았잖아요. 이익이 생겨서 남아돈 돈이잖아요. 남아돈 돈.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이익이 생겨서 남아도는 돈이다 라고 해서 이익 잉여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입문 단계 중에서도 이제 아주 초창기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용어에 여러분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회사가 번 돈인데 궁극적으로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거니까 이 칸에 적어야 되는데 아, 남아도는 돈이구나 라고 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이익잉여금으로 붙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뀔 거란 말이죠. 걔가 아까는 두 개 80만 원밖에 없었지만 이제 80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겁니까? 28만 원을 더하고 나면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야, 금액이 108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현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까 73만 원으로 바뀌었죠, 금액이. 재고자산 아까 얼마로 바뀌었었습니까? 재고자산 5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증금 줬던 거는 건드린 적이 없잖아요. 건물주한테. 나중에 받을 돈이죠. 전세보증금. 아까 얼마였었죠? 여기에 전세보증금이 30만 원이었죠. 그러면 이제 73만 원, 30만 원 더하면 103만 원이고 이거 더하면 똑같이 10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왼쪽에 자금의 운영과 오른쪽에 자금의 조달 두 금액은 같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 회사가 운영을 하고 나니까 부채는 안 건드려 바뀌지 않았고 자본금도 투자금액 그대로 있었지만 벌어들인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금액이 바뀌는구나. 즉
얘는 30만 원과 50만 원은 최초에 조달한 금액이지만 장사를 통해서 여러분 얘는 이 금액은 장사를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추가로 조달된 돈이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안에서도 다시 내가 벌어들인 조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데 어쨌든 조달된 금액과 어쨌든 운용된 금액은 같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이 단계에서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AT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무엇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무엇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전체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약속.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여기는 뭘 적는 겁니까? 자산을 적는 거고 여기 뭘 적는 겁니까? 부채를 적는 거고 여기 뭘 적는 겁니까? 자본을 적기로 했죠? 여러분 따라서 다시 볼게요. 일정 시점 아까는 1월 1일자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는 12월 31일자를 만들어 봤죠? 요 날짜예요. 그 날짜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기업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은 뭘까요? 이 중에 당연히 자산이겠죠. 그래서 처음 나온 건 자산이어야 되니 1번과 4번은 답이 아니고 요 2번과 3번 중에 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부채 또 뭘까요? 자본이니까 결국은 수익 같은 건 올 수가 없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재무상태표 항목이 아니고 요 자산과 자본만 오로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은 자산, 부채, 자본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 공부했고요. 한 가지 개념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바로 관계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자산이고요. 여기가 부채이고요. 여기가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매출이 발생을 한 다음에 쫙 계산해서 이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이게 얼마가 나왔었죠? 28만 원이 나왔었죠? 명기 패션의 경우에.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쫙 가서 여기로 갔죠? 거기에 이름 뭐였었습니까? 이익으로 벌어들여서 남아도는 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익, 잉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매년 벌어들인 이익이 여기가 누구 자리입니까? 주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주의 자리에 자, 아까 항목 중에 자본금은 위에 있고 추가로 벌어들인 돈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자본 쪽으로 합산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제패션이라는 아주 간단한 회사의 설립의 사례와 운영 사례를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자, 흐름, 작성되는 모양 그리고 두 개 연계를 공부했죠.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크게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운용에 관련된 내용 공부를 했고요. 자금의 조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자기의 자본과 자, 빌려온 부채가 있는 거고요. 자금의 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산이 자금의 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자산은 왼쪽에 표시하고 부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하고 자본은 오른쪽 아래 표시해서 결국 우측은 자금의 조달이 되고 좌측은 자금의 운용으로 재무상태표를 특정 날짜 기준으로 예를 들면 12월 31일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표다라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매출에서 시작을 해서 다 이것저것 빼고 더한 다음에 이 회사가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한 다음에 요 금액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요렇게 요 금액이 자, 주주 거니까 주주의 칸인 자본 쪽으로 흐름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명제패션이라는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약간 난도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잘 들어보시면 아주 모든 게 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확장된
회계의 내용을 공부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